안녕하세요. 구글 본사의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디벨로퍼 릴레이션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강사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회사들과 협업하면서 안드로이드 앱 아키텍처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왔던 것이 앱의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명쾌하게 해설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마 이전에 컨퍼런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강의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라면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을 속사포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표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강의에서는 안드로이드 개발의 첫걸음을 뗀 개발자부터 시니어 엔지니어까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알아듣기 쉽게 조근조근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요. 안심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아키텍처를 꼭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결정사항들 중에서도 앱 개발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안드로이드 앱 아키텍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모든 안드로이드 개발자라고 하면 반드시 아키텍처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키텍처가 왜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의 사고 실험을 한번 요청을 할 건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모바일 앱 비즈니스라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스타트업의 시니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사장님이 여러분께 그렇게 물어보겠죠. 이 작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앱인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뭘 많은 걸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웹 프론트 앱 개발과 대비해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모바일에만 존재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수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유저가 화면을 클릭하고 어떤 결과를 받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시스템 이벤트라든가 예를 들면 네트워크가 끊겼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벤트도 있을 거고요.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같은 게 또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앱 도중에 전화가 왔다든가 하면 앱이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앱 화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할당 해제가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설계를 한다면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성을 극도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벤트 처리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자체도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불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의 처리가 대응이 지연되면 앱이 정지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반응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이제 요즘 많이 사용되는 코틀린의 코르틴이라든가 그 다음에 RX 자바라든가 하는 이런 어려운 기술들을 사용해야 되고 이 어려운 기술들이 아키텍처와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배포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고요. 웹 프론트엔드라고 하면 어떤 수정 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 배포하면 끝이지만 모바일 앱 같은 경우는 보통 애플이든 구글이든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동적으로 실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플레이스토어에 심사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후에 배포를 하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해도 그것을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고쳐진 것이 사용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앱이 훨씬 더 안정적이어야 되고 더 견고한 기반이 필요하다는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앱의 경우는 네트워크가 끊어졌다고 해도 동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유연한 데이터 계층의 구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로딩이 끊겼다든가 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되 그 방법들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네트워크가 있으나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일관되게 보이게 만들려면 많은 고려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앱들을 더 빨리 확장시키기 위한 측면에도 생각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앱을 만들었는데 이 앱이 대성공을 했어요. 그럼 대성공을 했으면 좋은 기획을 만들어서 성공한 걸로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유저들을 계속 유입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더 빨리 확장시키고 더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넣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설계적인 그런 고민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화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화에 민감하게 쉽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고칠 수 있도록 더 유연한 아키텍처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 성공한 앱들이 더 빨리 솟아오르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그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는 게 이제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하면 유저들이 더 좋아할 거야 라고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재빨리 만든 다음에 특정 유저들에게만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그것이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특정 유저에게만 좋다고 하면 특정 세그멘트에만 계속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게 된대요. 이런 실험을 위한 과정들도 좋은 아키텍처가 기반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네트워크 드리븐 UI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보다 더 개인 사용자를 위해서 각각의 개개인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즈 돼 있는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네트워크 드리븐 UI라고 하면 어떤 화면의 최적화를 위해서 그 특정 핸드폰에 맞는 특정 단말에 맞는 그런 픽셀 단위의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 예를 들면 서버 쪽에서 머신러닝에 의해서 이 사용자에게는 이런 종류의 컨텐츠, 이런 종류의 카테고리, 이런 종류의 구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아 라고 하는 걸 결정을 내려서 보내주면 그거에 맞춰서 그 네트워크 레이어에 통해서 받은 어떤 결과들을 통해서 유연하게 UI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유연한 UI 구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역시 개발자로서의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아키텍처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구현이 불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이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됐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새로운 아키텍처 아니면 여러분의 아키텍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접근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리뉴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앱을 처음부터 다시 재개발하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무리인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앱을 지금 있는 기능과 똑같은 것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3개월, 4개월, 5개월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무리가 따르겠죠. 그리고 이로 인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되게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필요한 건 점진적인 개선인데요. 점진적인 개선은 또 반대로 더 큰 리스크를 수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분의 변경으로 인한 결정들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아키텍처가 영향을 받는다든가 두 개의 아키텍처가 공존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든가요. 하는 부분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키텍처에 대한 선수 지식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많은 어떤 지식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어떤 성공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하면 시행착오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시행착오는 큰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큰 대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미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아키텍처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한 그런 중요한 정보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패턴, MVVM이라든가 MVI라든가 MVP 같은 걸 적용하기 이전에 어떤 특성이 있고 그곳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선택, 그리고 설계, 그리고 아키텍처 구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미리 숙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강에서는요, 아키텍처 설계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아키텍처 설계를 하면 클린 아키텍처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로버트 C. 마틴, 소위 일명 엉클밥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만드신 이제 클린 아키텍처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린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는 클린 아키텍처 책이나 아니면 실제로 엉클밥이 주창했던 클린 아키텍처의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앱에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 구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키텍처에서 왜 뜬금없이 테스트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위해서 견고한 테스트 기반이 없다고 하면 좋은 아키텍처를 확신 있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같이 있고요. 사실 테스트하기 어려운 앱과 테스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면 애초에 사실 확장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다른 모듈들 간의 어떤 잘못된 커플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에 대해서도 미리 설계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테스트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있는지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UI 계층이겠죠. 그래서 UI 계층은 앱 구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키텍처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어떤 용어들이 그 UI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MVP라든가 MVVM이라든가 MVI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어떤 특징과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사실 이 세 가지 패턴들에 대한 자료들 찾아보다 보면요, 너무 의견들도 제각각이고 부정확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너무 단편적인 지식만 전달하고 끝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해악이 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몇 가지 개념만 익힌 다음에 다른 종류의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신념체계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것들, 종교적인 어떤 그 교리 같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앱의 구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기본적인 뷰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실습해 보려고 하고요. 또한 코드 클리닉이라는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어떤 구글러가 만든 전형적인 뷰 모델 코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잘 만든 것 같은 코드가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글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도 보실 수 있는 것은 더미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4강으로 도메인 계층과 데이터 계층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아키텍처에서 가장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도메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 도메인 계층에서 뭘 하는 걸까요? DDD, 도메인 주도 설계라고 하죠. DDD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앱의 심장부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UI 계층과 데이터 계층 사이에 변환만 해주는 그런 브릿지만 해주면 될까요? 그래서 애초에 필요는 한 걸까요? 이러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도메인 계층의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지식과 원칙, 전략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데이터 계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 계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강에서는 의존성 주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실 자연스럽게 의존성 주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앱 구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의존성 주입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면 될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연 코인과 같은 간단한 것만 써도 우리 앱에 충분한 걸까? 아니면 대거 같이 훨씬 더 복잡한 걸 써야 될까? 아니면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힐트 같은 경우는 괜찮을까? 아니면 이것들이 단순히 쉽다는 것 말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의존성 주입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안드로이드 의존성 주입의 기술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거를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거는 RX 자바나 아니면 코르틴과 함께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를 가진 아주 악명 높은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 강의를 따라오시다 보면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설계 관점에서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앱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넓고 그리고 깊게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5강에도 라이브 코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거를 이용해서 유연하게 주입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아티팩트라고 하면 역시 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자동으로 주입해주는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멀티 모듈에서는요, 모던 안드로이드 아키텍처에서는 멀티 모듈이 이제 필수사항으로 굳어져 가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트위터 앱 같은 경우는 1000개가 넘는 모듈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큰 스케일의 프로젝트에서 모듈을 어떻게 잘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실질적으로 모듈을 나누다 보면 굉장히 많은 난관에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도 제가 알기로는 공유된 정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모듈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단계, 가급적이면 앱의 초창기부터, 그리고 중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앱이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해도 더 늦기 전에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듈화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난관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도 보신 적이 없는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자신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훌륭하고 좋은 앱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앱이 비즈니스적으로도 더욱더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는 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